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끌을 해서라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사야 하나 고민하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수십억, 수백억의 자산을 굴리는 진짜 자산가들은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부동산 자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금과 미국 주식으로 빠르게 채워넣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부자들이 바보라서 그 좋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있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대중보다 훨씬 빠르게 미래의 위기를 계산했고 이미 행동을 끝마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귀담아 듣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도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던지고 나간 자산을 마지막에 받아주는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면 인생이 안정될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물가는 무섭게 치솟고 월급만으로는 자산을 지키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시대의 변화 속도는 무서울 정도로 빠릅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부동산 불패 신화에 갇혀 있을 때 시장의 밑바닥에서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경제적 상황이 불안한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커다란 물줄기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수백억대 자산을 운영하는 한 자산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강남과 수도권 외곽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전형적인 부동산 자산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분의 행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건물과 아파트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왜 그 좋은 자산을 파냐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산가는 조용히 웃으며 자금을 현금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국제금 실물을 매입하고 미국 빅테크 주식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다들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미국 주식은 폭등했습니다. 반면 그가 처분했던 수도권 외곽의 부동산은 지금 매수 문의조차 뚝 끊긴 상태입니다. 이 자산가가 남들보다 운이 좋아서 이런 결과를 냈을까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수요의 법칙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대한민국 부자들의 총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8%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 비중이 54% 수준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비중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새로운 자금을 더 이상 부동산에 밀어넣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기존 부동산 자산을 정리하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의도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자들의 금융자산 증가율은 부동산 자산 증가율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부의 원천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부자 10명 중 대 6명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비율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부동산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금융투자가 부를 쌓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산가들의 최대 관심사 역시 부동산 투자에서 금융투자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으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15년 넘게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을 굴려오던 부자들이 처음으로 부동산보다 다른 자산을 우선시하기 시작했다는 거대한 구조적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의 돈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금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금은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자들의 실물 자산에 대한 관심은 최근 몇 년 사이에 8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국제 금 시세가 온스당 4,000달러를 넘나들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동안 부자들은 조용히 금을 쓸어 담았습니다. 국내 금값 역시 한돈에 수십만 원이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부자들의 두 번째 자금 이동 경로는 바로 미국 주식을 비롯한 해외 주식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 금융 자산은 이미 4천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 역시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한 달에만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미국 시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향후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주식을 꼽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으로도 자금의 물길이 트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주가와 금값 속에서도 부자들은 철저하게 수요가 살아있는 곳으로 자산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왜 이렇게 눈치 빠르게 부동산을 줄이고 금과 해외 주식으로 갈아타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한국의 심각한 인구 감소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결국 그 땅에 살고 그 건물을 사용할 사람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로 사람이 몰리던 시절에는 가만히 있어도 부동산 수요가 공급을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방정식이 완전히 거꾸로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명대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1년 동안 태어난 아이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감소분은 무려 12만 명에 달합니다. 매년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가 예전처럼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미 시장의 균열은 지방에서부터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 광주 같은 광역시조차 아파트 미분양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2억 원대 아파트도 팔리지 않아 집주인들이 애를 먹는 현상이 속출합니다. 인구가 유출되고 지역 산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수요 자체가 소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과 수도권은 안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착각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언제나 주변부에서 시작되어 핵심부로 번져오는 법입니다. 지방이 무너지면 수도권 외곽이 흔들리고 결국에는 서울 핵심 지역까지 그 충격이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은 당장 내일 부동산이 폭락할까봐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가진 부동산을 사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그 끔찍한 미래를 먼저 계산한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우리의 미래가 더욱 명확하게 보입니다. 일본 역시 인구 감소 시대를 겪으며 도쿄 중심가의 초핵심 부동산은 가치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중심가를 조금만 벗어난 지방 부동산은 말 그대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빈집을 공짜로 줄 테니 가져가라는 제도가 생길 정도로 부동산의 가치가 소멸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일본이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부자들은 자산이 많을수록 더 멀리 내다봅니다. 그들은 15년 후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반토막이 나는 현실을 이미 포트폴리오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조용히 처분하고 전 세계 인구가 돈을 싸들고 몰려드는 미국 주식을 사고 금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부동산은 사두기만 하면 무조건 오르는 마법의 자산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위치와 투자 시점, 매도 시점을 따져야 하는 대단히 신중해야 하는 투자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대중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머리로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설마 내 아파트가 떨어지겠어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안정지대에 집착합니다.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사야 한다는 군중심리에 휩쓸려 뒤늦게 상투를 잡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냉혹한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자들이 먼저 빠져나가는 자산에 일반 대중이 마지막으로 뛰어드는 구조는 정보와 시야의 격차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비극입니다. 이제 우리도 생존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부동산이 자산의 전부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자산에 투자하든 반드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합니다. 내가 사려는 이 자산이 10년 후에도 수요가 있을 것인가? 인구가 줄어드는 대한민국에서 10년 뒤에도 이 자산을 비싼 값에 사줄 사람이 과연 존재할 것인가? 이 질문에 자신있게 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당장 재편해야 합니다. 달러 자산을 늘리고 전 세계가 신뢰하는 안전자산인 금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글로벌 인류 기업들의 주식을 사모으는 자산 리밸런싱이 시급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갇혀 무너지는 자산을 끝까지 쥐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부자들의 움직임을 따라 수요가 폭발하는 미래의 자산으로 갈아탈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여러분과 가족의 10년 뒤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데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부동산 시장과 자산 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